네,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가 국내 극장가를 강타한 것은 물론 전 세계 흥행 4위에 오르며 글로벌 극장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벌써 1,000만 기록을 달성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도시 3의 흥행 비결은 무엇인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범죄도시 3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록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까지 645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5월 31일 날 개봉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최근 한 5년 만에 400만 관객까지 아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흥행 추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직 개봉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된 건가요? 열흘도 안 된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645만 명. 그리고 보니까 평일에도 약 20만 관객이 범죄도시 3를 보러 영화관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기록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처음에 첫날 개봉 첫날 한 70만 명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조금 이제 뭐 번칙 개봉이라는 얘기가 돌았을 만큼 좀 사전 시사회를 많이 가져서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먼저 이제 본 상태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평일날 저희가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도 박스오피스 1위 작품이라고 해도 뭐 한 2만 명, 3만 명을 웃도는 정도인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몇십만씩 보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일이 이 정도면 주말에는 또 이제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말 지나면 1,000만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5월 30일 날 개봉하고 또 주말 그리고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아예 네. 월요일도 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한 뭐 800만에서 850만 정도 예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편들이랑 비교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속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2편이 1,269만 명이 들었던 작품이고 네. 그것은 전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거든요. 전편 이제 1편은 정말 흥행했지만 네. 688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1편은 1,000만을 못 넘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700만 명 정도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흥행 속도는 일단 속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2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까지는 지금 이 속도라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네. 다음 주 되면은 또 경쟁작 또 플래시라는 작품도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제 블록버스터들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얼만큼 또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뭐 그 속도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편의 기록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런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흥행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6월 말 가면은 아무래도 또 다른 작품들과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국내와 동시에 개봉한 국가들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영화 수익 집계 사이트 컴스코어에 따르면 이제 범죄도시 3가 지난달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개봉한 국가들, 즉 뭐 몽골이라든가 홍콩, 마카오, 뭐 북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수익 2,538만 달러로 글로벌 흥행 순위 지금 박스오피스 4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전편이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 1,072만 불 수익을 기록해서 전 세계 5위 정도였거든요. 네. 뭐 순위로서는 뭐 한 단계 정도지만 수익이 2배가 넘는 그러니까요. 수익을 거둔 것이어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범죄도시 1, 2에 이어서 3까지 연속으로 흥행하자 이 범죄도시 시리즈물이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범죄도시가 이렇게 연속 흥행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범죄도시 하면은 딱 마동석 씨, 네. 마동석 씨가 연기한 마석도라는 형사 캐릭터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한 7, 8할 정도는 이 마동석 씨가 연기한 마석도 캐릭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주먹을 장착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참 뭐 많은 여러 가지 범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강력한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해결해 줄 것 같은 네. 그런 해결사로서의 그 면모가 돋보이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피지컬을 장착했음과 동시에 또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귀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3편에서도 거의 이제 소반부에 아주 조그만한 핑크색 그 거울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별명이 마블리라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이제 사랑스러움까지 있는 그 겉모습과는 다른 내면의 따뜻함과 그리고 이제 귀여움 이런 것들이 합쳐진 캐릭터가 마석도인데 그것은 거의 이제 마동석 씨라는 그 배우와 거의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788이 마석도 형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범죄도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아주 매력적인 빌런, 악역 그 역할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1에서는 윤계상 씨 그리고 2에서는 손석구 씨가 연기를 했는데 3에서는 빌런이 2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빌런이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이준혁 씨와 또 아오키 무네타카라는 이제 일본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 2명으로 늘어나서 어떤 삼각 구도를 형성한다라는 점도 이제 3편에서 전편들과 달라진 점이긴 한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장면 네. 같은 경우에 그 흥행이 좀 빨랐던 이유는 1편이 재밌었기도 하지만 또 손석구 씨가 네. 작년에 가장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가 높았을 때 그때 또 개봉을 해서 사실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제작을 했었을 텐데 그리고 워낙 또 그 강렬했어요, 그 캐릭터가. 네, 그리고 그 캐릭터 손석구 씨의 눈빛 연기 이런 것들이 참 악역으로서 대단한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에 이준혁 씨에 대해서도 전작에서 어떤 윤계상 씨나 손석구 씨만큼은 아니지만 2명으로 좀 나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연기력에 있어서는 다들 호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액션 영화는 범죄도시 말고도 많이 있어 왔고 범죄 수사물도 그렇고요. 다른 액션 영화 범죄 수사물과 범죄도시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마동석 씨가 참 어떻게 보면 험악한 얼굴로 아주 무뚝뚝한 얼굴로 내뱉는 그 유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쓰면 참 썰렁하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는 그 유머가 또 관객들에게는 그 진지한 표정에서 나오는 애드립과 같은 그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대사들의 티키타카가 다른 조연들과 참 잘 어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과의 어떤 끈끈한 우정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면서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잘 맞는 데다가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범죄 조직의 하수인인데 결국에 이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 캐릭터들이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이수라든가 김양호라든가 이번에 초롱이라는 캐릭터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코믹 캐릭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그런 범죄 수사물로서 액션을 또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시리즈만의 특징입니다. 네, 출연진들 간의 케미 그리고 코믹 요소 이렇게 또 비결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물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4편은 촬영을 지금 마쳤다고요? 네, 이런 경우가 또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면은 참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3, 4편이 같이 프로덕션을 했고요. 다른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찍으셨고, 그리고 이제 개봉도 상당히 이제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말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프로덕션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후반 작업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네. 이제 이 작품 3편의 어떤 흥행 같은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개봉을 할 텐데 사실 2편도 작년 5월 18일 날 개봉했거든요. 네. 1년 정말 남짓 걸린 상황에서 그 다음 편이 개봉하는 경우도 참 드물었는데 네. 만약에 4편이 올해 안에 또 올해 말에 개봉한다면 이건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범죄도시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부분이 8편까지도 지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번외편, 할리우드 버전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워낙 이 시리즈가 글로벌하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영화가 그 기획될 때 당시부터도 한 8편까지 어떤 그 사건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많이 구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편까지는 찍었고 지금 5편, 6편 정도 이제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범죄 수사물은 계속 새로운 사건 사고만 또 빌런만 집어넣으면은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또 제작진들의 어떤 즐거운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범죄도시 3가 우리 영화계 전반에 미친 영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좀 고전했던 한국 영화들이 덩달아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계에서는 좀 흥행을 반기는 분위기죠? 물론이죠. 네, 일단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냥 한국 영화가 아니라 어떤 영화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관객들의 어떤 극장으로의 발걸음이 끊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외국 영화들을 통해서 극장가는 조금 살아났는데요. 그래도 한국 영화 점유율이 참 낮았습니다. 1, 4분기 같은 경우에 한 29%, 그러니까 30%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최근 20여 년간 봤을 때 이런 박스오피스 기록 사상 최악의 스코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영화인들 보면 업계분들 보면 만나시는 분들마다 사실 앉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영화 어떻게 할까? 3, 40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면서 그리고 제작진 투자를 못 받는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토로를 하시는데요. 범죄도시는 좀 그런 침체된 분위기에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범죄도시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한국 영화들이 또 다 같이 뭔가 분위기가 업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작품별로 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네. 그것을 좀 불식시켜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정말 3, 40년 만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맞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네. 고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시기 동안에 개봉하지 못한 작품들이 개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사실 최동훈 감독이라든가 한재림 감독이라든가 참 한국에서 손꼽히는 흥행 감독들의 작품들이 참 실망스러웠다는 얘기죠. 흥행에 참패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 쌓아놓고 있었던 적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들이 좀 섣불리 개봉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쌓인 어떤 불신들이 이제 그 다음 작품들에게도 많은 흥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범죄도시 3를 통해서 뭔가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을 맞아서 여러 국내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극장가 좀 미리 살펴보면 국내 대작들과 할리우드 영화들의 격돌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한국 블록버스터들 또 상업 영화 감독들의 작품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끝까지 간다. 또 킹덤의 김성훈 감독이 연출한 피랍. 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로 너무나 네. 많은 수익을 올렸던 김용화 감독의 그 영화죠. 더 문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여기는 설경구 씨, 또 도경수 씨, 김희애 씨가 또 출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베테랑 하면 다 아실 수 있는 유승환 감독님 밀수라는 작품도 이번 여름에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개봉을 앞둔 게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리즈물이 범죄도시도 그렇고 참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시리즈물이 대세가 된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리즈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영화의 세팅이 너무나 상업적이고 대중적이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팬덤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매력적인 세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미 관객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 관객들의 눈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영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라들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높아진 기준에 맞추려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작품을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시 3가 흥행하는 이유도 1편과 2편에서의 어떤 그 즐거움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즈물이라는 것은 사실 상업 영화를 하는 모든 그 제작사들에서 가장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개봉하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도 지금 7편째거든요. 그래서 뭐 톰 크루즈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객들처럼 이제 뭐 범죄도시 시리즈는 또 이제 마동석 씨를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돌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범죄도시 3의 흥행 비결 그리고 요즘 우리 영화계 트렌드까지 윤성은 영화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